자, 2절, 머신러닝 베이직스 챕터 5의 2절 보겠습니다. 캐패시티,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에 관한 얘기인데요.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고요. 딥러닝 할 때 이걸 어떻게 피할 건지, 어떻게 데이터 세트를 구성할 건지, 이런 것들이 자, 2절에서 어느 정도 이런 식의 백그라운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1절 하는데 1시간 우리가 녹음을 했는데, 1절, 3절, 4절 얼마큼 들어갈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이 용어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자, 머신러닝의 이제 주요한 챌린지, 어려운 사항이죠. 챌린지, 도전한다 하는 것은 이 알고리즘이 새롭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인풋에 대해서도 잘 동작돼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머신러닝의 어떤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모델은 트레인은 한 데이터 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인드된 데이터 세트에 의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거는 잘 될 수 있는데 그걸 트레인 에러라고 하는데 트레인 에러에 대해서는 충분히 낮출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나머지 세트들, 그러니까 트레인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세트들에서도 잘 동작된다 그런 것을 말하는데 이와 같이 그 previously unobserved input에 대해서도 잘 동작되는 능력, 그걸 이름하여 generalization을 한다, 일반화를 한다, 그죠? 일반화 반대는 특별함이죠, 특별함.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데이터 세트에서만, 트레인 데이터 세트에서만 잘 동작하는 것은 일반화되어 있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제너럴라이제이션 다 이해했습니까? 네. 자, 그래서 제너럴라이제이션 하는 에러를 이제 일반화에 대한 에러를 좀 정의할 수 있는데, training a machine learning model, we have access to training set. 우리는 당연히 트레이닝 세트라는 것으로부터 러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에 대한 에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 에러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트레이닝 에러라고 부르는데, 그 머신러닝은 이 옵티마이제이션과 뭐가 다르냐? 옵티마이제이션과 다른 점은 우리는 그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 또는 우리가 테스트 에러, 일반화, 트레이닝 세트, 테스트 세트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러면 테스트 에러는 테스트 세트에 대한 에러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라고 리콜라이징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전문적으로는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가 낮아지도록 하는 것이 머신러닝이라는 얘기죠. 옵티마이제이션과 이제 그 다르다 그러는데 사실 옵티마이제이션의 얘기는 뭐 좀 뒤에 하겠지만 뭐 정확하게 요 문장이 의미하는 게 분명하게는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아무튼 머신러닝의 목적은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낮추는 거죠. 트레이닝 에러 낮추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게 안 낮아지면은 이 모델이 틀린 것이죠. 모델을 좀 더 수정하거나 어떤 변경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generalized definition은 우리 여기 에러를 정의한 것처럼 테스트 에러인데, 그러니까 새로운 입력에 대한 에러의 expected value, 에러의 expected value. 그래서 만약에 테스트 세트가 m개가 들어갔다 그러면 x 테스트 w 마이너스 y 테스트의 에러의 제곱의 오차의 평균값은 이게 뭐냐면 이게 타겟이고요. 타겟. 이것이 어떤 변환된 w라는 이 어떤 그 웨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변형된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에 설명하고 있죠. 네. 자, 리니어 리그레션 다시 한번 보시면 요 오차를 보는데 요게 트레인이면은 우리가 트레이닝 에러고요. 테스트면은 테스트 에러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를 일반화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화 오류를 에스티메이션 하라. 에스티메이팅 하는 방법은 우리는 이 제너레이션 에러를 에스티메이션 하는데 뭐 함으로써 테스트 세트에 대한 퍼포먼스 메저를 함으로써 테스트 세트는 트레이닝 세트와 세퍼레이트리 서로 다르게 이렇게 구성된 콜렉트된 세트가 돼야 된다. 그렇죠? 물론 이게 세퍼레이트리 콜렉트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는 명확히 이렇게 딱 부리할 수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모을 때는 한꺼번에 모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눠서 어떤 거는 테스트, 어떤 건 트레이닝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랜덤하게 어떤 의도적으로 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모은 거는 테스트 트레이닝 시키고 다른 자기가 찍은 거는 테스트 트레이닝 시키고 테스트 시키고 이렇게 서로 구분하면은 약간의 서로 다른 확률을 갖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의도를 갖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명확히 그런 의도 없이 만들어진 구분된 것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In linear regression example 아까 방금 한 것처럼 트레이닝 시킬 때는 이와 같이 트레이닝 에러를 미니마이즈 시키도록 모델을 삼고요. 실제로는 이 테스트 에러가 작아지도록 하는 걸 우리는 케어해야 된다. 그죠? 잘 관찰해야 됩니다. How can you affect the performance when we observe only the training set? 만약에 우리가 트레이닝 세트만 이 퍼포먼스를 만약에 관찰한다 그러면 어떻게 결과는 영향이 우리가 이 테스트 에러에 대해서는 아무런 우리가 솔루션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트레이닝 세트만 가지고 오브저브해서 퍼포먼스를 매저하는 것은 잘못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대표적으로 오버피팅 되었다 그래요. 트레이닝 세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하는 것은 더 넣고 빼고 하는 것들이, 근데 그거는 1단계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테스트 에러를 검출해서 어느 정도 어떤 패턴이 나타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그 다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statistical learning theory. 이게 통계라는 것은 확률을 의미한다 그랬죠. 확률적인 학습 이론. 자, 그래서 우리는 트레이닝과 테스트 세트에 관한 어떤 어썸션이 필요합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세트는 반드시 같은 프로세스에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인터넷 자료하고 찍은 자료하고 어떤 이것들이 서로 다른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면 엄밀하면서 확률이 다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IID assumption이 먼저 이런 IID가 뭐죠? Identical, Independently Distributed. 독립적으로 또 동일한 디스트리뷰션을 갖도록 구성되는 경우를 IID assumpt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IID assumption을 assumption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IID assumption 하는 데이터 제너레이팅 디스트리뷰션은 우리가 P 데이터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제너레이팅 데이터가 확률적으로 뭐 가우시안 분포를 할 건지 유니폼 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도록 만든 거고요. 물론 꼭 어떤 확률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특히 슈퍼와이드 러닝에서 이제 그런 것은 이렇게 우리가 지정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probabilistic framework 그리고 IID assumption은 우리에게 트레이닝과 테스트에 대한 릴레이션십을 스타디하도록 허용해 준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assumption, probabilistic한 데이터 세트와 그 다음에 IID assumption이 트레이닝과 테스트에 관한 어떤 한계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왜 트레이닝 에러와 테스트 에러가 같지 않은지. 이건 기본적으로 같을 수는 없죠. 트레이닝에 참여하는 거는 그것만 가지고 학습시켰으니까. 테스트 에러는 새로운 보지 못하는 정보잖아. 물론 프로빌리티가 이제 어느 정도 같다고 해도 언이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레이닝 에러의 expected 값은 테스트 에러의 expected value와 같다. 만약에 우리가 joint distribution이 만약에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어떤 fixed value W라는 것은 이제 X를 갖다가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이 이제 어떤 Y 타겟하고 이제 일치되도록 만드는 건데, expect training set error는 expect test error와 같다. 그 확률이 만약에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러면 같을 수밖에 없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 대해서는 이 문장에서는 이퀄이다 그런 얘기죠. 트레이닝 세트로만 해도 테스트 세트에 대해서는 정확히 동일한 P, X, Y를 가지면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 이 문장에서 we don't fix the parameter W in advance. We sample the training set and then use it to choose W to reduce training set. 당연히 그렇죠. 트레이닝 세트는 토탈 세트가 아니고 그 중에 또 샘플링 되기 때문에
샘플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문장이 정확하게 맞지 않는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언더와 오버피팅, 오버피팅 쓴 겁니다. 언더피팅과 오버피팅. 자, factors determining how well an ML algorithm will perform its ability to 땡땡땡. 자, 이게 ML 알고리즘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얼마나 잘 퍼폼하는지 결정하는 팩터는 무슨 능력을 가질 때? 트레이닝 에러를 작게 만드는 능력. 그렇죠? 퍼포먼이 잘한다는 것은 트레이닝 에러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얘기죠? 그 다음에 트레이닝과 테스트 에러의 갭을 갖다가 줄이도록 하는 능력.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트레이닝 에러를 줄이는 것 당연한데 테스트 에러도 줄여야 돼. 이거는 내가 보지 못한 건데 줄이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관찰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두 개의 챌린지가 있는데 하나는 언더피팅에 대한 거. 이게 언더피팅 되었다는 말은 뭐냐? 자, 트레이닝 세트에 대해서 에러 레이트를 충분히 낮추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트레이닝 세트가 주어졌는데 모델이 좀 허접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낮은 거죠. 데이터 세트가 또 너무 많은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볼 수 있는데 내가 구성하고자 하는 머신러닝 모델이 언더피트가 됐으면 1차면의 데이터는 중구난방인데 1차로 리니어 리그레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언더피팅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오버피팅은 뭐냐? 오버피팅은 gap between training error and testing error is too large. 그러니까 트레이닝 에러는 충분히 요게 트레이닝 에러에 대해서 언더피팅은 넘어섰는데 테스팅 에러에 대해서는 잘 안 주는 거야.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는 즉 오버피팅. 오버라는 게 뭐냐면 너무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에 과도하게 맞춰져 있다. 오버리 피팅 돼 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에 이렇게 계속 그거에 맞게 파라미터를 계속 추가하거나 폴리노미알이 맞춰진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오버피트나 언더피트가 되어 있는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캐패시티를 얼터링,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캐패시티에 우리가 머신러닝 이 알고리즘의 캐패시티를 우리가 캐패시티가 용량이잖아요. 용량. 우리가 용량은 파라미터 개수에 비례하는데 이 파라미터를 이제 바꾸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파라미터 언더피팅이 되던 파라미터 너무 작은 거야. 데이터 세트가 1000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라미터는 뭐 100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100개로서 1000개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시킬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파라미터를 넓히거나 데이터 세트를 좀 줄이죠. 트레인 데이터 줄이면은 뭐 해결은 되지만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 얻었을 때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보게 되면 결국 캐패시티는 적정 캐패시턴스가 있다는 거죠. 실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떤 모델의 러닝 모델의 캐패시티는 뭐냐? 모델 캐패시티 is ability to fit variety of functions. 다양한 형태의 함수. 함수라는 거는 러닝 함수는 우리 fx라고 할 수 있잖아요. x에 대해서 웨이트를 곱해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웨이트가 1차, 2차, 3차, n차로 쭉 그러니까 뭐 k차까지 일 수 있는데 그것을 맞추는 것이 그런 능력이라는 거죠. 캐패시티는. 그래서 로우 캐패시티를 갖는 모델은 트레인 세트에서도 피트 시키는 게 어려운 언더피트냐고요. 반면 하이 캐패시티 모델은 memorizing properties of training set. 트레인 세트의 특징을 너무 잘 기억해요. 그래서 이런 오버피트 현상 때문에 not useful for tests. 테스트 세트에 대해서는 오히려 유용하지 않은 그런 성질. 그래서 모델이 너무 높은 하이어 캐패시티를 갖는다는 것은 오버피트할 성질이 다분히 존재한다. 그죠? 그래서 캐패시티, 러닝 알고리즘의 캐패시티를 조절하는 하나 방법은 하이포테시스 스페이스를 추징하는 거다. 이게 여러분들이 SVM 했죠?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그때 이제 하이퍼플레인이라는 거 나왔습니다. 하이퍼플레인. 그래서 디멘전을 이제 결정하는데 하이퍼시스라는 것은 결국 그 폴리노미알의 개수라고 보면 돼요. 폴리노미알의 개수. 그래서 커널 메소드에서 폴리노미알을 뭐 2차로 할지 3차로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결국에 컨트롤하는 거죠.
So I is a set of functions that the learning algorithm allowed to select as being a solution. Linear regression algorithm has a set of all linear functions input as a hypothesis. We can generalize to include polynomial. 폴리노미알을 넣어서, 그러니까 히포시스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은 직선만 허용하잖아요. 직선평면, 그러니까 균일한. 근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폴리노미알을 넣음으로써 스페이스가 이렇게 굴곡 생기면서 일반화시키는 이런 것이 캐퍼시티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폴리노미알 커브, 그러니까 1차 폴리노미알, 1차 함수, 이게 리니어 리그레션이죠. 그러니까 x에 대한 1차. 제곱 함수를 넣게 되면은 이제 리그레션 모델이 이제 세컨 오더가 되고요, 쿼드라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아웃풋에다가 이렇게 i를 1부터 9까지 이렇게 되는 9차 함수. 그러면은 그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분포된 함수, 그 데이터 세트를 다 충분히 만족시키는 그런 함수가 구성될 수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넌리니어한 폴리노미알을 사용해서 하는 그 방법이 이제 함수화하는 것을 이제 1대1로 대치게 된 거죠. 그래서 적정 캐퍼시티를 이제 정하는데 이제 어떤 게 적정하냐, 그거에 대한 파라미터는 한번 읽어보면요. 머신러닝,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문장을 따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 읽는 시작하면 됩니다. 교재 만약에 이제 구입하면 이제 하나 사세요. 인터넷에서 우리가 다운받을 수 있지만, 책으로 있는 거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그의 캐퍼시티가 적절할 때 잘 동작한다. 그죠? 우리가 많을수록 클수록 좋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for the true complexity of the task that they need to perform and the amount of training data they are provide. 그러니까 두 개. 그 amount of training data를 우리가 줘야잖아요. 그 트레이닝 데이터가 많다는 거는 그걸 다 쓰고자 한다면 모델은 당연히 커져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트레이닝 데이터 세트의 일부를 잘라내고 샘플링 하기 원하면 모델은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태스크가 너무 어려운 컴플렉스 태스크를 해결하려면 캐퍼시티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insufficient capacity와 complex task 사이에는 서로 다이렉트리 비례한 게 있어요. 그래서 high capacity를 갖는 모델은 모델의 러닝 모델입니다. 학습 모델은 함수가 될 수 있고요. complex task를 solve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capacity가 그 present task를 solve하기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크면 they may overfit. overfit가 발생하면 테스트 에러가 갑자기 증가합니다. 그죠? 테스트 에러가 증가한다는 걸 우리가 검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림으로 보면, 자, 여기 보면, 데이터가 지금 똑같이 5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씩. 하나, 둘, 셋, 넷, 5개. 자, 그런데 이거를 직선으로 이렇게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 리니어 함수를 하게 되면, 이 두 개는 잘못된 이 두 개는 떨어져 있죠. 언더피트가 돼 있어요. 그죠? 5개만 있을 경우에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쿼드라틱만 해도 2차 함수만 해도 우리는 언더피팅도 안 되고 또 오피트도 안 돼 있어요. 프로퍼레이터다. 적절하다. 그러나 오피팅이 됐다는 말은 이 함수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만들어. 이렇게 함수가 지금 이게 몇 차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를 든 거죠. 이렇게 된 경우는 오버피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폴리노미알이 이제 m차까지 10차까지 9차라고 예를 들었어요. Polynomial of degree 9 suffers from overfitting. 오피팅 될 가능성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used Moore-Penrose inverse to solve underdetermined normal equation. 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representational and effective capacity에 대한 설명을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representational capacity라는 것은 우리가 representational learning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딥러닝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표현 가능한 모든 러닝을 우리가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이거 representational capacity라고 하면 우리가 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할 경우에 우리가 선택 가능한 모든 다양한 어떤 펑션의 세트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선택 가능한 모든 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크겠죠.
선택 가능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effective capacity는 그에 반해서 우리가 optimization 알고리즘이 imperfection하다는 거죠.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representational capacity를 우리가 무한대로 표현해도 결국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장 그 중에서 연산량이나 뭐 어떤 표현 가능한 이 개수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오버피트 데이터 세트에 맞게끔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캐퍼시티의 가장 효율값, 그것을 effective capacitance라는, 우리 이걸 찾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걸 찾는 과정에 우리는 적용된 룰이 오캄스 레이저라는 룰이 있어요. 오캄의 런던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among competing hypotheses, 우리가 경합하는 hypothesis라는 게 어떤 룰이잖아요. 어떤 그런 룰, 어떤 그런 규정 중에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오브저베이션을 가장 equally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우리는 가장 심플리스트 1을 선택하라. 심플한. 우리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그러니까 사실은 simplest is best라는 거죠. simplest is best. 우리가 복잡하면 성능이 물론 약간의 개선되겠지만 그것이 동등한 조건이라면 그것을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캐퍼시티, 어떤 모델의 캐퍼시턴스 또는 캐퍼시티 오브 모델을 quantifying, 우리가 규정한다는 것은 우리 statistical learning theory, 아까 얘기했던 learning theory라는 것은 뭐죠? 테스트 세트하고 트레이닝 세트가 equally, identically, 또 independently 돼 있고 probability of data가 같다. 같을 경우에 이것이 그런 조건 하에서 우리는 prediction이 가능하다. quantitative prediction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quantifying the capacity of model인 거죠. 그러니까 capacity를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규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statistical learning에서의 룰은 트레이닝 에러와 generalization 에러 사이의 discrepancy, 그러니까 약간의 오차가 존재하는데 그 discrepancy는 is bounded from above by a quantity grows as the model capacity. 그러니까 모델 캐퍼시티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떤 약간의 증가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바운드가 된다는 거죠. 그 최대값 바운드가 되는 그 값을 우리가 정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트레이닝 이그젬플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디스크레펀시는 약간의 슈링크, 줄어든다. 그죠? 그러니까 디스크레펀시, 그러니까 격차가 이제 데이터 세트에 약간의 반비례한다. 그죠? 데이터 세트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격차는 좀 줄어든다. 경향이. 그러나 이제 이것이 오버피트가 일어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경향성하고 이것이 실제 값하고는 좀 차이가 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statistical learning theory의 유용성, usefulness는 statistical learning theory의 usefulness는 그 유용성은 provide intellectual justification, machine learning algorithm이 can work. 그러니까 머신 러닝 알고리즘이 동작하기 위한 intelligent justification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당하다. 머신 러닝 알고리즘이 작동한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도구로 쓰인다. 그러나 이제 딥러닝에서는 in practice 실제로는 그렇게 rarely used, 사용되지 않는다. 그 딥러닝의 경우에는 어떤 확률적인 우리가 이제 전제 조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머신러닝에서 제한됐다 그러면 딥러닝이 뭐예요? 캐퍼시티가 훨씬 넓어졌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세트도 많이 공급되고 이런 경우에는 굳이 그런 러닝 시오리가 이렇게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바운드사 루스, 상당히 이 제한점이 루스하고 딥러닝 알고리즘의 또 캐퍼시티를 정하는 것이 또 어렵다는 거죠. difficult. 제가 딥러닝이 나온 것은 한 15년, 10년에서 15년 정도 됐는데 제가 딥러닝 알고리즘이 캐퍼시티를 우리가 얼마나 하는 게 적합한지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우리가 어떤 미션을 줄 때
그런 것들을 정하는 게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도표가 나오죠. 그러니까 typical generation error, capacity하고 error 사이의 관계성. 그 왼쪽에 x축이 캐파시터, y축이 error인데, 자, capacity라는 것은 이제 복잡성이죠. 모델의 복잡성.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에러가 많아지면서 언더피팅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세트가 정해졌다고 가정했을 때, 데이터 세트 정해졌을 때, 그럼 그거를 피팅하는 피팅하는 그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조금만 증가되면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 에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물론 수렴합니다. 리미트.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 소위 테스트 에러가 같이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어떤 캐파시턴스 복잡성에서는 이제 이것이 이 트레이닝 에러보다 오히려 점점 커지는, 즉 오버피팅 되는 경향을 따른다. 그러니까 얘는 데이터 캐파시티가 무한대잖아. 점점 커지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세트를 주론 대로 그대로 그 하나에 맞춰서 이것이 비록 아웃라이어, 멀리 있는 그런 외곽점일지라도 그걸 다 맞춰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모델에 잘못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적인 경영을 갖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점점 캐파시티가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요 에러, 디스크레펀시가 증가한다. 그죠? 아까 statistical learning theory하고 좀 다른 거죠. 이것이 수렴하는 게 아니고 증가한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딱 거진 이 부분. 판단이 참 어렵죠? 여긴지. 어쨌든 약간의 증가된 슬로프 가는 데서 자르면 옵티멀 캐패시터. 여기서 이제 스탑이 된다. 그죠? 트레이닝 스탑 때는 여기서 요거를 정의한다. 그랬어요. 자, nearest neighbor regression이라는 주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X라는 데이터하고 Y라는 어떤 타겟, X, Y를 컨비네이션해서 우리가 슈퍼와이드 러닝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 이용할 때 테스트 포인트 X를 클래시파이하도록 만약에 제공되었을 때 이 모델은 트레이닝 세트에서 가장 가까운 포인트로 관측해서 그에 맞는 타겟을, 관계된 타겟을 제공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그먼트 미니멈 XI의 XI 값하고 X의 디퍼런스, 왜 그 디스토션이,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리 L2 디스토션 제곱이니까 L2 디스토션이 최소화되는 어떤 I께 이걸 찾아서 우리가 출력을 시킨다. nearest neighbor regression이 되겠죠.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잘 됐을 경우에, 트레이닝 잘 된 웨이트를 가졌을 때 그 웨이트 값을 이용해서 어떤 새로운 테스트 포인트를 한다 할 때 이렇게 하는 방법이 nearest neighbor regression이죠. 자, 그래서 알고리즘은 디스턴스 매트릭의 L2 노름, 이게 제곱 노름이 아니고 그냥 절대치라든지 절대치 취하는 것을 우리가 맨하탄 디스턴스라고 그래요. 에런 디스턴스. 자, 그런 디스턴스마다 우리가 좀 서로 다른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다. 결과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급된 게 베이스 에러인데, 베이스 에러. 우리가 이런 용어들이 이제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정의하고 하는 겁니다. 자, 베이스 에러. 에러는 이제 트레이닝 에러, 테스트 에러,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인데, 베이스 에러라는 것은 뭐냐? 자, 아이디얼 모델은 knows the true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generation distribution 알고 있다. 아이디얼 모델은. 네.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알고 있는 이 아이디얼 모델은 임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이즈나 오버랩 등에 의해서 due to some error를 발생시킨다. 그죠?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외부 변수잖아.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 사이에 어떤, 완전히 동일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디스트리뷰션의 노이즈성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에러는,
이런 아주 불가피한 에러죠. 트루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프레딕션 하는 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베이스 에러라고 부른다. 베이스 에러라고 우리가 언급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나중에 베이스 에러에 대한 언급이 본문에 나올 겁니다. 자, 트레이닝 세트가 그러면 얼만큼 우리가 되면 만족할 수 있느냐, 그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그죠? 트레이닝 세트 사이즈. 그러니까 우리가 캐파시티가 정해졌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세트를 제공하는데, 트레이닝 세트가 많은 게 좋으냐, 적은 거 좋으냐,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대적인 거죠. 캐파시티하고 트레이닝 세트가. 그러니까 모델은 작은데 트레이닝 세트가 많으면 오버피트 당연히 되고요. 모델이 작은데 트레이닝 세트도 적절하면은 괜찮은데, 이제 언더피트 되는 거는 트레이닝 세트 지나치게 작을 때. 또 모델도 너무 작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언더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트레인 세트를 우리가 다 고민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그거는 이제 experimentally, 우리가 실험적으로, 우리가 empirically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예기된 expected generation error는 트레이닝 example이 증가함에 따라서 결코 증가되지는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테스트 에러죠. 테스트 에러 값이 트레이닝 샘플이 증가되더라도 증가되지 않으니까 좋은 거죠. 하나의 그 룰입니다. 자, non parametric 모델.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언급을 안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에 more 데이터, 더 많은 데이터는 better generalization을 우리가 일도한다. 이거랑 비슷한, 맥락이 비슷한 거죠. 데이터를 많이 넣어도 에러는 그러니까 증가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until best possible error achieved. more data yield better generation. until이라는 것은 제한점이죠. best possible error가 도달할 때까지.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for any fixed parametric 모델에서 with less than optimal capacity. optimal capacity가 정해지는 것보다 더 작을 경우에 우리가 이것은 asymptotic to an error value that exceeds base error. 그 base error가 좀 전에 했잖아. 그거를 초과하는 error value에 수렴한다. 그러니까 optimal capacity보다도 좀 작게 구성된 어떤 파라메트릭 모델의 경우에 바로 base error를 약간의 초과하는 그런 asymptotic 하는 그런 error를 우리가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트레이닝 세트를 우리가 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에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베이스 에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또 알려져 있는, 확률, 안전한 statistical, theoretical, learning theorem이 적용이 될 경우에 최소의 에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에러하고 테스트 에러 쿼드라틱일 경우에 이제 우리가 2차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폴리노미얼 2차까지 할 경우에 이때 트레이닝 에러는 이렇게 오히려 증가해서 약간 이렇게 베이스 에러 위에서 이렇게 놓습니다. 자, 트레이닝 샘플이 지금 트레이닝 샘플이 여기 10, 0, 1, 10, 100, 1000 이렇게 만, 10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반면에 테스트는 처음에는 굉장히 크다가 쭉 내려와서 수렴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버피트는 되지 않을지라도 자, 이렇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너무 사이즈가 이제 캐패시티가 작을 경우죠. 그러나 이제 옵티멈 캐패시티,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옵티멀 경우에 이게 이제 차이점 보면 테스트 트레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쭉 수렴해서 제로에 가까워요. 베이스 에러보다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나 이제 트레이닝 경우에, 테스트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아까 쿼드라틱보다 더 낮은 레벨 시작해서 이렇게 수렴해서 갑니다. 자, 약간 플럭츄에이션 하지만 약간 오버피트 하는 경향이 존재하죠. 캐패시티가 크기 때문에, 헤베드 크면 오버피팅 되는 경우가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테스트 결과에 의하면, 지금 여기 트레이닝 example이 10일 경우에는 옵티멀 캐패시턴스가, 자, 폴리노미얼 디그리가 약 5에서 10 사이, 5원절이, 또 100개 샘플링의 경우에는 약 10에서
15. 그러니까 폴리노미알이 10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사실은. 9차, 10차니까. 우리가 웬만한 건 다 9차, 10차 되면 이거는 다 오버피팅 해버리는 그런 특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트레이닝 셋 사이즈가 100, 1000, 이 정도 되면. 근데 딥러닝 어떻습니까? 딥러닝은 데이터 세트가 5만, 10만 이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안에 15 정도에서 머물고 있죠. 캐파시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두면 나중에 실험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면 신테틱 리그레션 프로블럼입니다. 그죠? 노이즈가 5차 디그리 폴리노미알에 노이즈가 추가되었다. 그 다음에 싱글 데이터 세트, 테스트 세트를 제너레이션 했고, 자, 트레이닝 세트를 여러 개 바꿨다. 테스트 세트는 싱글 하나만, 테스트의 경우에. 그 다음에 에러는 95%를 제한한다. 컴피던스 인터벌. 그러니까 이 신뢰도, 여러분들이 통계에서 신뢰도 구간 나오잖아요.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에러바, 이것은. 여기 변하는 에러율이 요사에서 95% 내에서 변할 수 있다 하죠. 자, 트레이닝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서 옵티멀 사이즈도 증가한다. 약간 증가한 경우에 약간이 내려가죠. 그 다음, 플레이트 애프터 리칭 sufficient complexity. 이거는 뭐예요? 충분한 캐파시티에 도달하게 되면 플레이트 애프터 리칭 sufficient complexity. 수렴한다. 데이터 세트가 많이 증가해도 이것을 더 많이 증가시키지 않는다. 중간값만 보게 되면 10에서 거의 15 사이인데 위에서는 특히는 더 그렇죠. 오늘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수렴한다 그런 얘기죠. 자, probably approximately correct라는 이게 근사적으로 확률적으로 correct하다 그런 얘기죠. 이게 조금 어려워요. 잘 들어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러닝 스오리, 우리 학습 이론은 클레임, 주장한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트레이닝 세트의 파이나이트 세트로부터, 그러니까 제한된 세트로부터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의 특징이잖아요. 제너럴라이즈를 한다는 게 에러를 줄인다는 거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오차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런데 반대로 이것은 일반적인 로직 프린시플하고는 위배된다. 로직 프린시플은 뭐냐? 즉 인덕티브 리즈닝, 우리가 어떤 연역 추론, 또 추론, 인퍼링 제너럴을 어떤 제한적인 샘플을 가지고 연역할 경우에 이것이 로지컬리 밸리드하지 않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인덕티브 리즈닝이라든지 룰 베이스 러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다 주어져야 돼요. 다 주어져요. 근데 여기서는 파이나이트라고 했잖아. 우리가 샘플링된 랜덤한 값. 그래서 이런 것에 위반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여기 밑에 또 써보면 to infer a rule describing every member of set. 모든 세트를 가지고 룰을 만드는 위해서는 우리는 당연히 every member of the set 똑같은 얘기죠. 모든 세트에 관한 인포메이션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만 된다. 이것이 룰 베이스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확률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때 다 우리가 제공돼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머신러닝에 이러면은 가장 심플한 나이브 베이스 룰이라고, 나이브 베이스라는 게 어떤 테니스를 하는데 테니스를 이제 치나 안 친다. 그 조건을 날씨, 그 다음에 비 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외부적인 조건을 한 6가지를 줘가지고 다 이렇게 다 카운트를 합니다. 그때 어느 한 파라미터 빠지면 완전히 틀려지거든요. 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우리 머신러닝 아까 지난번에 비숍 책, 자, 머신러닝의 비숍 책에 잘 나와 있어요. 많은 강의들에서 우리가 언급되고 있고요. 자, 우리 이 강의에서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 할 수는 없고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점, 이런 every member of set 문제점이 단지 probabilistic 룰을 제공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probability다. 이것은 logical reasoning 룰보다도 좋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마도 probably approximately correct about most member of the set they concern. 그들이 관심 있어 하는 대부분의 set 멤버들, 여기 example에 관한 아마도 approximately correct 하지 않느냐. 예. 우리가 사실 머신러닝도 나름 룰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룰이 기존의 어떤 디시전 트리라든지 나이 베이지안이라든지 확률을 이렇게 전부 다 우리가 전부 탭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룰이라고 딱 할 수는 없고 컴퓨터가 그거를 나름대로 어떤 만든 방법을 우리가 이제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이 이제 머신러닝의 또 매력이고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전에 했던 거와 연결지어서 No Free Lunch Theorem이라는 게 우리 유명한 그런 theorem이 있는데요. 자, PAC가 이런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하지 않는다. Does not entirely resolve the problem. No Free Lunch Theorem states 뭐라 정하냐면 average over all 그러니까 모든 디스트리뷰션을 평균화해서 모든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스트리뷰션이 A, B, C, D가 다 다르잖아. A 알고리즘, B 알고리즘 사용된 디스트리뷰션이 다 다른데 그것들을 몽땅 다 무시하고 평균화한 다음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관찰되지 못한 포인트, 그러니까 generalized 에러를 그 테스트 포인트에 관해서 이거를 똑같은 에러를 낸다라는 게 우리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러가 어떤 거는 적고 어떤 건 크고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 자체가 어떤 다른 것보다 더 유니버스 일반적으로 베터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요게 이제 주목인데요. over all distribution 모든 그 분포가 이제 무시하고 그런 것들이 다 every distribution에서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의 복잡한 알고리즘들은 same error rate를 갖는다. That merely predict every point belong to same class. 그러니까 no pre-lunch 룰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가장 우수한 것이 하나 존재한다고 우리가 그걸 추구할 수 없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확률이 A 확률일 때, B 확률, C 확률일 때 알고리즘이 다 다를 수 있죠.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머신러닝 자체가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A라는 케이스, B라는 케이스, C라는 케이스 다 다르다는 거죠. 영상 처리할 때 다르고, 음성 처리할 때 다르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름이 이해되겠죠? 프리런치로. 그러니까 다 코스트가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어떤 걸 해도 비용이 지불돼야 되고, 그것에 대한 단점도 존재하다. 그죠? Fortunately, result hold only when we average over all possible data generating distribution. 네. 우리가 만약에 assumption을 할 수 있다면, 그 assumption을 할 수 있다면 베스트한 걸 만들 수가 있죠. assumption이 이제 중요하죠. assumption 하면. 그런데 반면에 이런 것이 없이 모든 경우에 우리는 유니버설 러닝 알고리즘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머신러닝 하는 연구자들이 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인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캐패시티하고 언더피팅, 오버피팅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완해주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 프로그래머잖아요. 프로그래머가 컴퓨터에다만 맡기면은 이제 일단 어떤 경향이 뜹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외부에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조정자, 어떤 이 제어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No free lunch theorem implies that we must design our algorithm. 어떤 specific task에서 우리는 반드시 ML 알고리즘을 우리 고유한 것을 디자인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내가 가져올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preference into running algorithm의 preference set을 빌딩한다. 이게 바로 regularize 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선호하는 어떤 방법, 선호하는 룰,
세트를 집어넣어라. 네,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미터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어떤 다른 방법 이렇게. 그래서 이런 프레퍼런스가 어떤 러닝 프로블럼과 잘 온라인되면 매치가 되면 이것은 퍼폼이 잘 동작할 수 있다. 더 잘 동작할 수 있다. 이것이 레귤라이제이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이유예요. 자, other ways of solution preference. 자, one only method so far for modifying, 그러니까 지금 레귤라이제이션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솔루션 지금 제공하는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어요? 리프레젠테이셔널 캐패시티를 바꾸는 거였잖아. 그죠? 그래서 옵티멀 캐패시티를 찾는 거였어요. 네, 그러려면 이거를 우리가 모델을 설계해서 계속 수렴하면서 우리가 중앙점 찾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add하고 removing을 이렇게 뭐 함수적으로 반복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degree of polynomial,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1차, 2차, 5차, 10차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 트레인 세트하고 비교하면서 그 별로 이렇게 구했었잖아. 자, 그런 방법이 지금 우리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방법 말고 우리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우리 알고리즘의 비헤비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것이 즉 weight decay. 자, 이게 weight decay란 말이 뭘까요? weight라는 것은 W 말합니다. 우리가 함수 WTX를 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X라는 데이터를 가공하는 거잖아요. 변화 줘서 이거하고 우리가 타겟하고 이거 비교해서 이것의 로스를 우리가 최소화시키는 건데, 여기서 지금 말한 요 Y하고 WTX의 그 MSE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트레인 에러를 낼 수가 있어요. 그 웨이트를 바꿔가지고 이걸 계속 변화시키면서, 그 이제 스토캐스틱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라는 게 있었죠.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아마 요거보다 뒤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데 이 코스트 함수 JW가 자 라무다라는 어떤 일종의 이 하이퍼 파라미터에다가 웨이트의 곱, 여기에서 웨이트 디케이죠. 그러니까 웨이트가 자 보세요. 지금 J오메가는 얘만 가지고 할 경우가 뭐예요? 라무다가 작을 때죠. 이게 라무다가 작아지면 이것만 가지고 이게 도미넌트 하겠죠. 네. 그런데 이 라무다를 좀 증가시키면 이 값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값이 영향을 주면서 즉 얘 값이 작을수록 이것이 결국 미니마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최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값이 작을수록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라무다 값을 통해서 우리는 얘 영향을 많이 줄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우리가 라무다를 선택해서 프레퍼런스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반영률을 크게 줄 건지 적게 줄 건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가 레귤러레이션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자, 라무다를 우리가 이제 크게 가는 경우와 라무다를 0으로 하는 경우. 그러니까 라무다 0이라는 건 뭐예요? 웨이트, 이 오메가, 이 개수 웨이트 함수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거잖아. 그 말은 뭐냐면 그냥 MSE에서 기존의 방법대로 하면 이렇게 오버피팅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적절히 중간 놓게 되면 웨이트가 이렇게 쫓아가서 이거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 있고요. 또 이 라무다를 극단적으로 크게 놓으면 이제 요것이 영향이 도미넌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MSE보다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언더피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걸 너무 라무다를 넣긴 넣는데 안 주는 거 똑같으면 우리가 오버피트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한 레귤라이제이션의 라무다를 조정하는 그 웨이트 디케이, 이 웨이트를 우리가 줄이는 영향을, 웨이트 값이 작아지도록 만드는 방법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프레퍼런스 방법이 되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레귤라이제이션을 이제 정의를 이제 하면, 레귤라이제이션은 any modification we make to a learning algorithm
러닝 알고리즘에다가 모디피케이션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reduce the generation error, but not its training error. 그러니까 트레이닝 에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즉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우리가 줄이는, 이게 우리가 실제로 목표잖아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목표는 트레이닝 에러는 우리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는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것을 목적으로 모디피케이션을 하는 거다. 그죠? 우리는 이 태스크에 잘 스위트한 그런 형태의 레귤라이제이션을 추주를 해야 된다. 자, 이것이 이제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딥러닝 어떤 알고리즘 CNN이 됐던, RN이 됐던, 개수를 바꾸는, 저희 코스트 함수 적용할 때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걸 좀 익숙해지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가 이제 5.2절, 우리가 캐패시티, 그 다음에 언더피팅, 오버피팅, 레귤라이제이션 이렇게 설명했고요. 자, 시간이 이제 조금 영상에 5.3절까지 마저 하고, 자, 머신러닝의 5.3절 하이퍼 파라미터하고 밸리데이션 세트라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자,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게, 파라미터는 내부적으로 변하는 거고요. 하이퍼 파라미터는 외부에서 우리가 글로벌리 제공하는 그런 파라미터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이터레이션 내부에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파라미터가 돼서 약간의 상수, 변수가 아닌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5장에 이렇게 많은 거를 배워요. 아까 제가 본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이 뒷부분은 여기 이 부분까지 이렇게 하고요. 슈퍼해야 되고 또 어렵지 않고, 요거는 다른 어떤 강의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그러고요. 요거만 좀 설명하면 돼서, 일단은 요 4장부터 5절까지는 한꺼번에,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또 둘은 나오면 되고, 지금, 자, 1절 끝났고, 2절, 3절 지금 하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이게 약해서 파라미터를 약해서 하이퍼 파람스라고 했습니다. 파라미터라 보면 돼요. ML 비헤이비어를 컨트롤한다. 그래서 most ML 알고리즘,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파라미터 쓰는 이유는 바로 알고리즘을 컨트롤하기 위해서죠, 당연히. 이 하이퍼 파라미터 밸류는 러닝 알고리즘 자체에서는 어댑티드,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다. 자체에서는. 자, also we can design nested learning when one learning algorithm which runs best parameter for another learning algorithm. 이게 이제 다 붙은 문장인데 나눠놨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요. 다른 데서 가장 베스트로 하이퍼 파라미터로 학습되는 알고리즘에 있는 것보다 네스티 러닝이라는 거는 뭐야? 러닝 알고리즘 바깥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요 내용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어떤 강의 준비할 때 다시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뜻은 하이퍼 파라미터는 A라는 알고리즘이 있고 B라는 알고리즘이 있으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 인디펜던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스트라는 거는 러닝 알고리즘이 이제 두 개 도는 경우에 안에 거하고 바깥 거 빠르게 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거로 적으면 혹시 틀렸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건 쭉 정리합니다. 파라미터 for complexity regularization. 자, 우리가 여기서 우선 리니어 리그레션 프로블럼은 이렇게 이 폴리노미얼 식을 써서 오메가 m 1부터 오메가 제로 오메가 m까지 맞추는 건데, 요 m이라는 것이 바로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10차, 9차, 8차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리고 이때 코스트 함수는 이렇게 되고요. 자, 캐패시티를 바꿀 때 m이 작을 경우에 리니어 이렇게 2차, 쿼드라틱, 그 다음에 n차 이렇게 되고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또 있어요. 레귤라이제이션 람다를 이용해서 코스 함수 MSE 플러스 람다 설명했죠. 그래서 이거를 쓰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람다를 작게 할 경우, 크게 할 경우. 작게 할 경우에는 요 값의 반영률을 줄여서 MSE에서 결정되는
오버피트 현상이 생기고 M보다 크게 하게 되면 요 값이 작고 이 값이 도미넌트해져서 요 값이 변화해서 그냥 피팅이 된다. 데이터에 관계없이 요 사이트에 크기 관계없이 요 값에서 변화가 되는 거죠. 물론 영향이 있겠죠. 완전히 이게 무한대라고 하더라도 무한대면 이건 무시되겠지만 약간의 값이 있기 때문에 이 값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또 이것도 추가되고 그렇죠. 그래서 언더피트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그렇죠. 자, 이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메터를 사용하는 이유게요. Reasons for Hyperparameter. 제목이 좀 애매한데, 그래서 가끔 옵티마이즈가 어렵기 때문에 too difficult 하기 때문에 하이퍼 파라메터를 추구하는 그런 텐던시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옵티마이즈가 어렵기 때문에 바깥에서 좀 더 자주 우리는 이 세팅이 it is not appropriate to run. So that hyperparameter on the training set. 트레이닝 세트에서 런하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하이퍼파라메터를 세팅한다. 자, 요 내용이 더 맞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서 이게 하이퍼파라메터를 빼게 되면 옵티마이즈가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한 단적인 예가 레귤라이제이션이 없는 거니까 그로 남는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러닝 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러닝 레이트. 그러니까 얼마큼 빨리 수렴하느냐 이런 것들 우리가 옵티마이즈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수렴함으로써 우리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특징이 얘는 하이퍼파라메터는 전체 모델 캐파시티에 다 적용된다. 그죠? 그래서 어떤 트레이닝 세트에서 러닝이 일어났을 때 항상 오피팅으로 이르게 됩니다. 맥시멀 모델 캐파시티를 하게 되면 오버피팅이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렇죠? 모델 캐패시티는 그래서 옵티머하지 않으면, 이거 보세요. 옵티머하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항상 오버피팅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적절해서 제한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건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이퍼 파라메터로 할 수 있다는 건 여기 써 있죠. 웨이트 K를 라무다를 0으로 주는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내비두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2.3절에 밸리데이션 세트. 밸리데이션 세트, 쉽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갑자기, 이거 문제가 또 있을 텐데, 이런 문제점,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밸리데이션 세트를 준다. 자, 그래서, 이 밸리데이션 세트는 트레이닝 알고리즘 자체는 오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용할 수 없다는 거죠. 트레이닝 알고리즘은 트레이닝 세트만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test example should not be used. 테스트 세트는 모델 하이퍼 파라메터를 make choice 하는 데서는 사용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메터하고 테스트하고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죠? 하이퍼 파라메터는 트레이닝에 사용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어떤 1000개를 모았다. 그럼 이거를 둘로 나눈다. 그죠? 둘로 나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파라메터, 이거 하이퍼파라메터 말고 파라메터를 우리가 파라메터 웨이트 파라메터죠. 웨이트 W 또는 바이어스 이거를 러닝 하는 데 사용되고 또 다른 것은 밸리데이션이라는 게 테스트 세트인데 얘는 의견대로 하이퍼파라메터를 하는 데서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만 사용하냐면 제너레이션 에러를 이제 구하는데 에스티메이션 하는데 이게 구한다기보다는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테스트 에러를 별도로 할 경우에 그것을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잘 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이거는 여기 특징이 이제 during 트레이닝 도중에 또는 트레이닝이 다 끝난 후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징은 during이죠.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계속 되면서 중간에 한번 스톱하고 밸리데이션 세트를 테스트해봐. 그러면 거기서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를 이렇게 쭉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예측 가능하다. 그죠? 이 경우에 이런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하이퍼 파라메터가 중간에 업데이트가 하는 것을 허용한다. 밸리데이션 세트를 한번 해보고 트레이닝 안 끝났잖아요. 그럼 거기서 파라메터를 바꿔서 또 실험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죠. 람다라든지 것들이. 그래서 이 밸리데이션 세트는 일반적으로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밸리데이션이 8대2, 그러니까 1000개에 따라 800개, 200개 이렇게 나눠서 구성한다. 그죠? 자, 테스트 세트는 also need to change. 항상 테스트 세트는 체인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the same test set used repeatedly. 지금 이제 이건 연구하는 사람들 하는 얘기입니다. 연구자들한테 어떤 미션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테스트 세트에서 잘 돌아야 된다. 이렇게 임무를 줬어요. 실제로 우리가 얼굴 인식이나 이런 미션, 어떤 컴피티션 경우에 이 데이터에서 잘 할 수 있느냐, 알고리즘 돌아가면 트레이닝 해야 되잖아. 그럼 얘는 트레이닝 참여 안 하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사람들이 최대한 얘가 잘 구성되도록 트레이닝 시키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State of Art, ST,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어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State of the Art, SOTA. 자, SOTA의 퍼포먼스를 이기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는 이 테스트 세트 자체에도 이밸루에이션을 갖다가 잘 하도록, 옵티미스틱하게 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줍니다. 반칙인 거죠. 근데 이거는 인지상정. 사람이, 테스트 해봤더니, 안 나와. 이게 뭐가, 왜 잘 나올까 하는 거를 고민하고 트레이닝 가서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테스트 세트를 우리 어떤 연구 커뮤니티에서는, 이거를 바꿉니다. new, 또 usually more ambitious and larger benchmark data set. 뭐, 새롭고, 또 ambitious하고, 또 benchmark data, 큰, 라저 세트를 갖다가 우리가 주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어댑티브하게 못하게, 올해는 이 테스트, 다음엔 저 테스트, 이렇게 방법을 바꾸는. 자, 이런 것이 이제 트레이닝, 아까 밸리데이션 좀 얘기하겠잖아. 그러니까 밸리데이션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밸리데이션 테스트 세트에서 하는 게 아니고 트레이닝 세트에서 일부를 분할하는 거니까 좀 이게 달라지죠. 자,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일부분. 그래서 이제 특별히 어떤 거냐면 데이터 세트가 작아. 트레이닝 세트가 작아. 그러니 픽스 트레이닝 세트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 나누는 것이 이제 어떻게 나누느냐. 그래서 이거는 많이 있을 때는 굳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이 밸리데이션이고 얘는 테스트 트레이닝이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계속 활용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합니다. K-폴드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K개로 나눈다는 거죠. K가 뭐 1, 2, 3, 4 이렇게 되는데, 뭐 1이면 똑같은 거고요. 2면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자, 데이터를 K개 non-overlapping 서브세트로 나눈다. 그 다음에 이 i번째 트라이얼에서는 i번째 서브세트를 테스트 세트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세트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데이터들은 트레이닝 세트로 생각한다. 무슨 얘기예요? 자, 이런 거죠. 자, K를 자, 4라고 그럽시다. 4. 1, 2, 3, 4. 그럼 K가 1. 첫 번째 트레이닝 할 때는 첫 번째 K가 1인 것을 밸리데이션 쓰는 거죠. 나머지 2, 3, 4를 테스트 트레이닝 시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밸리데이션이 맞춰집니다. 그 두 번째 이포크, 두 번째 트레이닝 사이클에서는 자, K가 2. 1번, 3번, 4번을 트레이닝에 사용하고, 자, 2번 데이터를 테스트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사실은 이게 한 개만 다 쓰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이포크가 바뀌어도 계속 얘는 밸리데이션을 계속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두 번째 트레이닝에도 요 세 개의 값이 안 바뀌잖아. 근데 이렇게 해놓게 되면 이제 트레이닝이 바뀌죠. 그죠? 이게 뭐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를 꼬리지면서 넣기 때문에 그 넣는 거에 따라서 웨이트 값이 계속 거기 어댑테이션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네, 이러한 그런 어떤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폴드 방법 어렵지 않은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성능이 좋다는 거를 사람들이 검증했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5.3절 하이퍼라메터 밸리데이션 세트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잠깐 끊었다가 다음에 5.4절 또 이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